자, 오늘은 여성분들을 위한 바람둥이를 구별하는 아주 적중률이 높은 특별한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검색만 해봐도 흔한 얘기들 너무 많잖아요. 일상이 불투명하다, 핸드폰을 공개를 안 한다, 연락이 잘 안 된다, 특정 시간에만 연락한다, 만났을 때 잘해주다가 떨어져 있는 시간에는 잘 안 해준다,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 주말에 약속이 잘 안 잡힌다. 너무 많아요. 자, 저는 이렇게 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거나 혹은 지금 썸을 타고 있는 남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볼 법한 방법 두 가지와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한 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바람둥이들은 사진을 남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같이 사진을 찍으려 하거나 혹은 같이 있는 중에 우리가 맞은편에서 상대방을 찍으려 그러면 손바닥으로 카메라를 가리거나 얼굴을 돌려버리면서 피해버리거나 그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나는 원래 사진을 찍는 걸 싫어한다. 사진빨이 안 받아서 사진 찍기 싫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한 SNS를 하지 않고 프사를 잘 걸어두지 않아요. 자, 물론 여러분 정말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사진 찍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진을 안 찍는다고 해서 이 사람은 바람둥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건 여러분 사실 아니지만요. 그래도 의심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상황은 일단 넘어가고요. 그 사람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 너는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냐? 어떤 애냐? 아, 사진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찍은 이 사진은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친구랑 함께 찍은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와, 이건 언제야? 이렇게 물었을 때 최근이라면 그때는 어느 정도 의심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자, 덧붙여서요. 굳이 사진을 찍어야만 한다면 꼭 자기 핸드폰으로 자기 핸드폰이 잘 나온다면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우리가 보내달라 그러면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보내준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 여러분 말이 안 되거든요. 다른 친구들과는 다 사진을 찍었는데 나랑 찍는 사진은 유독 피한다? 이상하겠죠. 상대방이 이런 반응이라면 우리가 짙게 의심을 해볼 법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바람둥이들이 작정하고 속이면 나올 때마다 핸드폰에 저장해 놓은 이름을 바꿔 놓을 겁니다. 근데 같이 있을 때마다 어디서 전화가 오면요, 이걸 보여주나요? 보여주질 않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누구한테 전화 왔어? 이렇게 물을 때 꼭 특정한 이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때부터는 한번 의심을 해볼 법합니다. 자, 불시에 한번 불쑥 상대방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퇴근 시간이라던가 맞춰서 한번 마주치는 거예요. 자, 이때 상대방이 핸드폰 저장을 바꿀 만한 그런 시간이 없죠. 그때 같이 있다가 상대방이 자리를 뜨기 전에 화장실 간다 이러기 전에 본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때 상대방은 습관처럼 전화 온 걸 안 보고 자기 혼자 볼 겁니다. 근데 지금 전화 건 사람이 나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본능적으로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핸드폰을 잡은 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핸드폰 자체를 시야에서 숨겨버리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왜 숨겨? 이런 게 아니라 티를 내지 않고 너 통신사 어디야? 아, 어디랑은 안 되나? 핸드폰 잠깐 봐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끝까지 숨기고 당황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자, 굳이 이런 핑계를 대는 게 우리가 저장된 이름을 보려고 노리고 전화를 걸었다 그런 뉘앙스가 있으면 상대방이 화를 낼 만한 명분이 있어요. 실례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화난 척 그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런 명분 자체를 주지 않게 전화 걸 때 무슨 기능을 테스트해 보는 것처럼 명분 삼아서 전화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사실 상대방이 퇴근할 때 모르게 뒤로 가서 전화를 걸었을 때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게 어렵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핸드폰을 보여주는 게 싫어도 내가 눈앞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내 전화번호 뜨는 걸 숨길 이유는 여러분 사실 없단 말이에요. 이 방법이요, 저는 굉장히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건 약간 여러분 뻔하게 들릴 수 있는데 스킨십에 관련된 겁니다. 바람둥이들은요, 잠자리 전후로 태도가 변합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뻔하죠. 자, 근데 이걸 제가 왜 굳이 오늘 영상에 이렇게 뻔한 얘기를 넣었냐면, 왜 바람둥이들은 스킨십 이후에 태도가 변하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삽입을 했습니다. 바람둥이들이 이 잠자리 이후에 태도가 변하는 이유는요, 이성에 대한 결핍함이 바람둥이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거나 혹은 언제든지 이성과 교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잠자리 이후에 태도가 변하는 겁니다. 자, 다른 예로 우리가 보통 첫사랑을 만나고 첫사랑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애정어린 그런 행동들을 보여줄 겁니다. 왜? 경험이 없으니까요. 나한테 이성은 오직 이 첫사랑 한 사람 뿐이거든요. 즉 충분한 이성 경험이 없는, 충족되지 않은 결핍함이 있는 그런 경우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재해도 마찬가지인 게요, 첫사랑 이후에 물론 다른 이별도 물론 아프지만 일반적으로는 첫사랑이랑 헤어지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말 안에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어요, 이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핍함이 없으면 이성을 오히려 안 찾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욕은 본능입니다. 본능적인 욕구는 평생 계속해서 생겨나죠. 한 사람에게 얽매여 있을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구가 생길 때마다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마음을 많이 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마 부정하고 싶을 겁니다. 자, 여러분, 말리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만일을 대비해서 여러분이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 받을 수 있게 마음의 준비를 조금이라도 해놓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이 차마 그럴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발생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느낄 그 고통을 덜어주는, 완화하는 그런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런 의심이 가게 하는 사람은 애시당초에 안 만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상대방을 진실되게 대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의심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을 우리의 의심 때문에 놓칠 바에는 한번 그냥 확인을 하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이쪽에 구독 버튼과 또 이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이니까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